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사람 중 하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여유란 단순히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동산이 많아도 생활비가 빠듯하거나 배우자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받아 쓰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을 자유롭게 쓰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유롭다.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이 빛이 나기 마련이다.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니체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과도 연결되는 말이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그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감이 다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삶의 선택권이 생긴다. 여행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며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임에서도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한다.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한다. 돈이 많아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며 삶의 활력을 얻는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활동에서 온다고 했듯 지속적인 경제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소일거리라도 직접 돈을 벌어 쓰는 사람이 더 활기차게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돈의 액수보다 자기 힘으로 삶을 꾸려가는 경험이 주는 만족감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노후 준비를 위해 젊었을 때부터 재산을 모으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소유가 아니라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없다.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자신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 안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경제적 여유의 본질이 아닐까? 모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단순히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사람, 품격 있는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레 시선을 빼앗긴다. 그들의 외모는 단순한 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있는 사람, 말투가 부드럽고 점잖은 사람,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이다. 세네카는 품위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고 말했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한 피부, 단정한 머리 스타일 같은 것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신호다. 젊었을 때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미모를 가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꾸준한 관리와 태도가 외모에 스며든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아름답다. 반면 무기력한 자세로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 젊어도 칙칙해 보이기 마련이다. 건강한 신체는 좋은 외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얼굴이 환하고 피부가 맑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을 하거나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몸을 단련하는 것은 정신을 단련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는 외모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이가 들어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피부나 머리카락을 신경 쓰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이런 태도가 곧 품격으로 드러난다.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세련되어 보이는가? 단순히 값비싼 옷을 입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한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옷차림과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더해 말투와 태도가 차분하고 단정하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심리학에서도 첫인상은 말보다 비언어적 요소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몸을 곧게 펴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 차분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세련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외모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이런 사람은 모임에서도 주목을 받는다. 나이가 들어도 세련된 사람, 건강하고 품격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누구나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단 한 가지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태도를 가진다면 말이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일까 모임에서 늘 바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부러워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여유롭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사실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혼자서도 자신의 시간을 채우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드는 능력을 지닌 사람. 그들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외로움은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찾아온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능숙하게 보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 모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구일까? 단순히 말이 많고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굳이 모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는다. 남이 뭐라 하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묘한 여유가 있다. 그들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한다. 혼자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 관계가 소원해져도 불안해하지 않고 친구가 줄어도 허전해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삶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혼자서도 인생을 잘 즐기는 사람들의 핵심이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찾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결국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들은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남에게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를 채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태도다.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또 다른 유형은 자식이 잘된 사람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된다. 우리 애는 이번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자식이 부모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 나도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행복한 걸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믿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석가모니는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자식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인생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게 작용한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을 잘 꾸리면 부모도 안심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반면 자식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부모의 마음도 무겁다.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성공이 반드시 부모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하지만 그 속에는 종종 묘한 감정이 섞여 있다. 자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우리 애는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반면 자식이 잘 풀리지 않는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런 감정의 차이가 모임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부러움과 동시에 비교의 감정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의 성공 여부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말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식이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우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결국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부모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아닐까? 우리는 늘 비교하며 살아간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이 생기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런 비교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비교의 끝에는 항상 불안과 불만족이 따라온다. 아들러는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잃는다고 말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찾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없다. 반면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면 그 순간부터 삶이 훨씬 편안해진다. 모임에서 가장 당당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돈이 많거나 자식이 잘 된 사람일까? 아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자신의 삶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타인의 성공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더 단단하고 매력적으로 보인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남의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친구의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남의 자식이 내 자식처럼 바뀌지도 않는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삶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다. 결국 비교를 멈출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야 할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모임에서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품격 있는 태도를 지니며 혼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알고 자식이 잘 된 사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할까?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들이 어떤 고민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며 자식이 성공했어도 마음 한편이 허전한 부모가 있다. 결국 타인을 기준으로 행복을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비교 속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스스로 만족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남을 질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가 진정 닮아야 할 모습이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로.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벌 방법을 찾아보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투와 태도를 점검해 보며 혼자서도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부러운 삶이 아닐까? 이제 남의 인생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나의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다.